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요즘 시기에 가을 작물들이 부쩍 자라고 있는데요. 많은 작물들이 김장철에 맞춰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김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의 성장에 필요한 물 관리 방법이고요. 둘째는 물과 함께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무의 뿌리가 단단하고 굵게 수확할 수 있도록 첨가해주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무 재배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물 관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무는 자체의 수분 함량이 높아서 정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이런 무가 수분이 부족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물을 흡수해야 하지만 이때 물과 함께 흡수하는 것이 바로 영양분입니다.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무의 잔뿌리들이 삼투압으로 물을 빨아당기면서 여러 영양분도 함께 흡수를 하거든요. 이때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과습해도 제대로 된 물 흡수를 못하고 영양분도 빨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뿌리 터짐이라고도 하고 열근이라고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의 겉부분이 갈라져 버리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토양의 질소가 너무 많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의 뿌리 내부 조직이 외부 조직보다 빨리 자라게 되면서 뿌리 터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또 토양이 건조하다가 갑자기 과습해지고 또 계속 말라있다가 갑자기 과습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물을 한 번에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그럼 이 뿌리 터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장애인데요. 여러 영양소가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이 붕소와 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 이 붕소의 결핍 현상이 생기는 현상은 무의 중기와 후기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무의 생육 중기까지는 이 붕소의 결핍이 생기게 되면 잎이 안쪽으로 말리는 기형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의 잎자루와 무의 표피 부분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반면 지금과 같은 후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무의 속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속이 텅텅 비게 됩니다. 붕소의 결핍은 여러 요인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공급 문제로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과습하면 붕소를 흡수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붕소는 정말 미량원소라서요. 처음 밭을 만들 때 밭에 같이 시비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붕소의 결핍 증세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질소나 칼륨과 같은 비료를 과하게 시비했을 때도 붕소의 결핍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붕소나 칼슘과 같은 영양 성분들은 질소나 칼륨이 많으면 흡수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슘인데요. 지금 시기에 영양분을 옆면 살포하신다면 이 칼슘도 함께 넣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칼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바람이 들었다고 해서 무를 잘랐을 때 군데군데 빈 공간이 나타나고 맛도 영 없어져서 김장을 담그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면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무가 바람이 들기 전에 이렇게 잎이 먼저 누렇게 변하면서 칼슘의 부족 증상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칼슘 부족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도 이렇게 황백색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차이는 막연하게 육안으로만 이 증상을 완벽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의 잎이 노랗게 되면 칼슘이고 누렇게 되면 마그네슘이겠지 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칼슘을 미리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도 잎이 누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마그네슘이 결핍되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마그네슘을 한 번 더 살포를 해주니까요. 이 방법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붕소와 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농약사에 가시면 사장님 칼슘제 하나 하고요. 붕소 제품 하나 주세요. 하고 각각의 제품을 사오셔서 함께 섞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제품명에는 칼슘제로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성분을 보면 칼슘뿐만 아니라 질소와 수용성 가리, 고토 그리고 붕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량의 붕소만 넣어도 되는 상황에서 이 칼슘제만 넣어도 붕소 결핍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확실하게는 붕소와 칼슘이 혼합된 제품을 한 번에 구매를 하시면 더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요, 꼭 제품의 성분 함량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근비대제인데요. 이 제품은 뿌리가 커져야 하는 감자나 생강, 무, 당근과 같은 농작물에는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질소 성분으로 식물의 줄기 부분이 왕성하게 자라면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이렇게 자란 줄기로부터 얻은 영양분을 이제 뿌리에 집중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통상 농작물의 생육 후반기에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시기에 무에 근비대제를 넣어주시면 지금보다 더 굵어진 무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 서산 지역은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에 몇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요. 잎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요. 내일은 비가 꽤 온다면 수분 공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느덧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